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데이터 자원을 가지고서 어떻게 재해가 났을 때 DR 센터를 꾸밀 수 있고, 그리고 모의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따 실제적으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 진행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해서 탁선범 부장님께서 15분 정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아주 비용 효율적으로 HADR을 꾸밀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지 한 4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설명한 모든 것들이 가능한지 검증하는 데모를 저희 측 정지인 대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의 탁성범입니다. 잠시 그 전환 단계에서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저희 회사 한글 이름이 좀 길어서 그 화면 하단에 있는 MVP라는 이름으로, 영문 이름으로 계속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저희 MVP에서 만든 새로운 클라우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화면에 있는 저희 그 화면이 보이시죠? 그래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데이터 센터 각이 되겠습니다. 오늘 멘텍과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돼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멘텍이 저희 솔루션 파트너가 되어서 저희 클라우드 안에서 HA와 DAR을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이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세션으로는 저희 MVP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토는 네이버가 가진 모든 것, 네이버의 기술, 당신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 라인, 밴드, V, 최근에 많은 중고등학생과 젊은 층에 인기가 있는 스노우 같은 게임이 있으시죠? 이런 국내와 글로벌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책임지고 있는 인프라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입니다. 나와 있는 그런 그 서비스 이름과 회사 이름이 겹치는데요. 뭐 스노우나 밴드를 만든 캠프 모바일, 또 라인, 또 최근 AI나 파파고 같은 것들 만들었던 랩스 같은 회사들이 저희의 그런 인프라를 담당하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글로벌 서비스 하면서 저희 MVP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글로벌에 대한 속도도 확보해야 되겠고, 품질도 확보해야 되겠고, 여러 세계 각처에서 많은 장애와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들이 잘 쌓였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들이 다 쌓여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고, 저희는 단순히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기술과 또 여러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를 했던 경험들을 같이 결합하여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율자동차나 AI, IoT, 클라우드 이런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AI나 클라우드나 자율자동차 같은 그런 코어 기술이 없으면 사실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에서는, MVP에서는 단순히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국내와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서 취득하였던, 경험하였던 기술과 또 서비스 노하우를 함께 컴바인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그 클라우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8월 말에 독일 리전이 오픈을 하였는데요. 독일 리전 오픈함으로 인해서 동남아와 미국 동서부의 전체 글로벌 리전 확대되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타 클라우드 플레이어보다는 약간 직관적이고 네이버의 디자인과 UX의 그런 기술력이 가미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매달마다 4, 5개의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와중이고요. 이런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 노하우와 저희 네이버의 디자인과 UX가 가미된 클라우드 플랫폼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5가지 정도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그 장점들을 요약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글로벌 서비스를 저희가 MVP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 라인, 밴드, 그다음에 스노우 같은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서 했던 그런 기술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동서부, 또 독일, 또 동남아 전체 링 형태의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최대 회원과 170억 개의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라인의 인프라를 운영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 그 전도인데요. 미국 서부와 동부가 있고 최근에 오픈한 독일이 있고 동남아 지역에서는 라인 서비스나 V나 스노우의 큰 반향으로 인해서 많은 거점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요. 홍콩, 대만,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를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11곳의 독립된 리전이 링 형태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회해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결국은 글로벌 전용 회선을 연결해서 안정적이고 높은 효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그런 그 클라우드 플랫폼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영문화를 한글화했기 때문에 좀 직관적이지 않고 또 찾고자 하는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희는 네이버 UX와 UI가 가미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쉽고 빠르고 안전한 클라우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보면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해야 될까 할 때 많은 그런 문의와 의구심이 들 텐데요. 어떤 모바일이나 포탈이나 어떤 금융 서비스를 할 때 먼저 선택을 하시고 내 서비스를 국내에 런칭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런칭할 것인가 동남아 지역에 런칭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일단 베이직으로 시작할 것인지 어떤 트래픽의 양에 따라서 좀 큰 규모로 시작하실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또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어떤 보안이나 어떤 큰 스토리지 기반의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와 지역과 규모와 어떤 서비스 전체 형태에 대한 것들을 선택하면 저희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MVP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노하우로 최상의 선택지를 선택해 권고해 드립니다. 다음은 보안의 문제인데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클라우드 위에 우리의 시스템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고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뭐 랜섬웨어로 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개별로 보관하고 중소형 호스팅에 있는 것보다는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들이 훨씬 안전하고 또 시스템적으로나 솔루션적으로 완벽한 구비 상태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에서는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인증인 CSA 스타라는 인증을 받았고 올해 공공인증도 같이 취득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이 MVP에서 취득한 보안에 대한 인증인데요. 이 인증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의 데이터를 엔드투엔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관해드리고 개인정보와 어떤 보안의 침해와 랜섬웨어나 디도스 공격까지 다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디도스 공격과 랜섬웨어에서 뭐 국가의 한국 내 유수의 그런 기관들이 많이 침해를 당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이버는 한 번도 국내 최고의 보안 인력과 인프라를 가져왔기 때문에 뚫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측면과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또 24시간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이 녹아져 있는 기술 지원들이 되고 있고 사실은 타 클라우드 플레이어들은 고객 지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24시간 365일 고객 대응센터와 문의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적으로 많은 그런 스타트업이나 SMB나 아니면 솔루션 파트너들과 열린 정책으로 같이 성장하려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하시면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점입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구비했던 그런 인프라와 서비스 노하우들을 고객들과 함께 하겠고 그 하단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플랫폼, 빌링이나 뭐 미터링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제공드리고 하단에 튼튼하게 저희가 인프라로 고객의 그런 인프라 서비스를 지원하고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좀 복잡한 그림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프레임워크와 스택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11곳에 대한 글로벌 리전이 있고요. 양쪽에 클라우드에 대한 매니지먼트와 시큐리티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리전 상단에 컴퓨터를 비롯한 그런 인프라가 있고 그 상단에는 데이터베이스와 분석과 데브옵스 같은 그런 개발 도구, 분석에 대한 도구들이 있고 최근에 핫한 IoT와 AI, 그다음에 오픈 API, 종국에는 비즈 어플리케이션과 마켓플레이스의 전체의 형태로
프레임워크와 스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프레임워크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것들도 있으나 한 달에 4-5개씩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런 전체 스택이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부연 설명으로 2017년 하반기에 대한 계획인데요. 8월부터 12월까지 8월에는 GPU 서버가 나왔고요. 또 9월 달에는 RDS 상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0월 달에는 단독을 쓸 수 있는 베어메탈 서버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12월에는 GSLB나 파이어월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내년도 1피에는 서버리스 컴퓨팅까지 여러 상품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고 또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멘텍과 같이 하는 그 DR에 대한 세션인데요. 지금 사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 DR에 대한 어떤 HA 구성이나 DR에 대한 그런 클라우드로 옮겨도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거리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클라우드 DR을 전환을 위해서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물리와 가상과 이기종 OS와 어플리케이션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이나믹하게 서비스 환경이 변하는데 DR 플랜이 만드는 것 자체가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를 백업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을 백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니즈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서비스부터 DR을 해야 될지, 우리의 코어 시스템, 또 티어를 나눠서 어떤 시스템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DR 플랜이 실제적으로 워킹할 것인가, 사실은 플랜과 또 실행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또 대규모로 구축된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그 새로 테스트를 위한 환경들이 잘 구비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런 클라우드에 했던 DR 대비해서 기존에 했던 전통적인 방식과 클라우드 DR이 어떻게 다를까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으실 텐데요. 여전히 그런 투자 개념의 그런 캐펙스 개념의 그 전통적인 DR이라고 하면 퍼실리티 기반의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비해야 되고요. 그 퍼실리티를 잘 운영하기 위한 어떤 물리적 보안도 있어야 되고요. 또 스케일 확장에 따른 캐패시티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리와 또 교체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DR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자 간, 통신사업자 간의 연결성, 밴드위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보하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시스템들, 인증이나 DNS나 모니터링과 같은 그런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DR은 앞서 말씀드린 그 전통적인 DR 방식에 대해서 다 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공간과 퍼실리티, 또 보안, 어떤 캐패시티를 하기 위한 어떤 공간 내, 온프레미스의 사내 구축에 대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코스트는 절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내에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던 DR 센터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거점이 통합이 될 것이고 그런 분산 투자했던 그런 인프라들이 통합이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클라우드의 큰 장점인 스케일 아웃들도 클라우드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의 개념이 되었던 캐펙스의 개념이 비용 개념의 오펙스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에 따라서 비용적인 관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설명드린 것 같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고객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도 지원하고 있고 고가용성의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또 DR을 구축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들이 있는데 간단한 에이전트 방식으로 간편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떤 관리의 요소들, 비용에 대한 내용이나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가시성과 또 그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항상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끝까지 다 왔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아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는 백업과 복구가 용이합니다. 또 작은 규모와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큰 장점인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증가에 따라서 스케일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툴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이런 데이터들과 비용들이 가시성 있게 또 조절될 수 있다는 것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멘텍과 마련이 되어서 첫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후에 멘텍의 HADR에 대한 시연과 또 안내가 있을 겁니다. 저희 멘텍을 통해서 좋은 저희 클라우드와 멘텍 솔루션이 결합된 상품들을 고객 여러분께 항시 제공하고 고객의 서비스와 또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완전 자동화된 비용 효율적인 DR 센터를 어떻게 꾸밀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서비스 복구의 현실이 어떤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난달에 웨비나에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 좀 더 어떤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는지 한번 더 복습을 해보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ADR의 가장 큰 기본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 법칙이 가장 큰 기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바구니에 담았을 때 저 바구니가 깨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요새 이제 가상 플랫폼은 많이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그 호스트가 장애가 나게 되면 그 호스트 내에 있는 모든 계란이라 할 수 있는 가상 머신, 애플리케이션들,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자원들이 다 망가진다. 그래서 계란을 반드시 분산된 바구니에 담을 필요가 있겠다. 이게 가장 기본 컨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모든 자원들이 디지털화된 이 세상에서 IT의 장애는 곧 바로 이 서비스의 장애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한 장애는 바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매출의 큰 타격은 급기야는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가져오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IT 연속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솔루션들을 도입을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백업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버 이중화를 통한 HA 이렇게 도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 자원을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통해서 또 이중화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전산센터 내에 있는 자원들, 증가되는 자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NMS 솔루션, ESM 솔루션 이런 거, 혹은 뭐 ITSM 솔루션들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전산센터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산센터가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전 사태를 맞거나 재해를 맞게 됐을 때 서비스가 중단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재해복구센터를 꾸며서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소산을 하든지 아니면 복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재해복구센터를 꾸며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해복구센터를 꾸미는 데 있어서 좀 몇 가지 이슈들이 존재를 해왔었죠. 첫 번째, 재해복구센터가 제대로 가동되기는 하는 건가?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많은 이제 비용이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상당히 복잡한 구성이 이루어졌는 이런 이슈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특히 이 복구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장표에 있는 내용은 2015년 12월 9일 나왔던 베타 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저 이제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은 영문으로 된 원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 기사 제목이 백업과 복구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있는 내용과 실제 사실은 어떤지 이것이 이제 정리된 기사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약을 해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백업 데이터의 복구 실패율은 약 40%에 이른다. 장애 나거나 재해 나면 백업된 걸 가지고 리스토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리스토어 실패율이 40%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리스토어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리고 서비스를 이제 올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복구를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복구 단계까지 가게 됐을 때 무려 실패율이 70%에 육박하더라는 거죠.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서비스에 대한 연속성과 유사시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이 솔루션들을 가지고 복구하는 성공률은 결국 와서는 30%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갭을 줄여서 100%에 가까운 복구율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백업본과 복제본을 가지고서 모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걸 보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모의 훈련을 거의 못하더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복구 성능이 낮은 거가 백업 솔루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데이터 소산 솔루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냐.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20년 이상 동안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재해복구센터로 데이터 소산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열심히 자동으로 백업 잘 받아왔었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 다 문제가 터지느냐? 자, 우리의 초점을 잘 봐야 됩니다. 네. 우리의 초점은 그동안 백업과 복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왔었지, 실제적으로 유사시의 일을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초점을 맞춰 오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매일마다 백업하는 데이터는 거의 방치가 돼 있죠. 그리고 이 백업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복구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은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문제점들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모든 문제점들은 결국은 데이터를 복구하는, 네, 그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시면요, 서비스를 복구하는 모든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모든 게 수작업입니다. 여러분들 백업 받고 데이터를 원격으로 솟아나는 것은 자동으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과정은 복구하는 과정에서 다 발생을 합니다. 데이터를 리스토어하고 모의 훈련을 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리커버리하고, 비즈니스를 리커버리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지금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거죠. 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스킬셋이 괜찮은 엔지니어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작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엔지니어가 들어가게 되면 복구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작업에 대한 요소, 이런 부분을 좀 자동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재복구 관련해 가지고 올해 아주 최악의 사태가 한번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랜섬웨어 나야나 사태입니다. 이 나야나가 6월 10일 날 150세대의 리눅스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었고 5,000개가 넘는 홈페이지가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즉 5,000개가 넘는 기관과 기업들이 홈페이지 장애를 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재밌는 사실은요, 이 나야나는 백업이 3중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업도 받고 있었고 CDP 백업까지 다 받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감염이 되었을 때 이 백업본을 가지고 와서 리스토어를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백업본이 전부 다 널값이었습니다. 자, 널값이 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백업 파일은 존재하는데 그 파일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를 실패를 했습니다. 복구를 실패를 해서 급기야는 이제 해커한테 비용을 지불을 하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한 13억 원 정도. 그리고 그 복구와 키를 받아서 한 달간 거쳐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까지 대부분의 서버가 복구가 완료가 됐는데, 일부 이제 복구 불가능한 서버가 존재를 했고, 그리고 한글이 깨지는 이러한 이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랜섬웨어에 대해서 감염이 돼서 서비스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백업본을 가지고 리스토어하는 게 답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서비스 네트워크가 완전히 분리가 된 다른 네트워크에도 백업본이 한 발 더 있어야 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격제다 데이터를 소산을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 모의 훈련을 해야 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의 궁극적인 비즈니스 복구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평상시에 이제 모의 훈련을 자주 하셔야 되는데, 모의 훈련을 거의 다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나야나 사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전에 이 백업폰을 가지고 복구를 하는 훈련을 한번 해봤더라면, 이 백업폰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가 발견이 됐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백업본에 대한 검증은 사실 거의 대부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왜 못하느냐. 그리고 원격지로 데이터 소산을 기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하느냐.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원격지에다 데이터를 놓으려 그러면 중간에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원격지에 재복구를 위한 어떤 퍼실리티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부지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이제 어떤 보안 침해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보안 솔루션들, 이런 걸 다 구축이 돼야지만 되는데, 너무 많은 이제 비용이 든다는 거죠. 모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의 훈련을 시행을 하려 그러면 훈련을 하기 위한 임시 서버들이 이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또 필요한 또 스토리지, 뭐 네트워크,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훈련을 또 같이 수행을 해야 될 이제 여러 엔지니어들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자원들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 허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클라우드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어떤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이를 위해서, 자, 데이터를 소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의 훈련 같은 경우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행하실 건데요. 네. 근데 이를 위해서 내가 자원을 어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낭비적이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를 소선하기 위해서 또 내 어떤 전산 데이터 센터를 꾸며야 된다. 굉장히 전 자원 낭비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네이버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소개하신 것처럼 이제 네이버와 같은 이런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그쪽에다 데이터를 수선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원을 모의 훈련 때 스파성으로 활용을 해서 모의 훈련을 수행하시거나 아니면 재복구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구에 대한 모든 과정을 다 자동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그 장애가 나거나 재해가 나게 되면 운영자뿐만 아니라 외부 엔지니어들도 다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당황하는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복구가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복구 과정이나 모의 훈련 이 과정들 다 자동화를 해서 최소한의 리소스로 내가 원하는 RTO 내에 복구 목표 타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복구 과정을 이제 내 눈으로 이제 직접 다 보자는 겁니다. 이제 스토리지가 제대로 붙었는지, 서버가 제대로 올라왔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작동 가능한지,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작동 가능한지, 이런 것을 이제 내 눈으로 그 단계별로 어느 단계까지 복구가 됐는지 이걸 다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를 위해서 클라우드 상에서의 완전 자동화된 복구 센터를 위해서 저희가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 풀리 자동화된 복구를 위해서 첫 번째로 장애 감시와 자동화된 페일오버를 제공해주는 클러스터링 기능을 제공하고요. 두 번째,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거리에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복제를 할 수 있는, 즉 소선을 할 수 있는 레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해 발생 시 이제 클라우드 센터에서 서비스를 복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구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그리고 모의 훈련 시나리오를 짜거나 모의 훈련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들을 통해서 온프라미스에서 네이버 클라우드로 완전 자동화된 어떤 DR 센터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복제하고, 그리고 유사시 자동으로 서비스들을 다 복구하고, 그리고 평상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백업본에 대한 검증 모의 훈련, 이런 것을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별로 클러스터링과 레플리케이션 기능,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러스터링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일단 외장 공유 방식, 그리고 서버 간 실시간 데이터 복제 방식, 그리고 원격 치료의 어떤 재복구를 위한 익스텐션, 이게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물리에서 물리, 물리에서 가상, 가상에서 가상으로 다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물리에서 클라우드,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웹 기반의 관제 콘솔을 통해서 한 화면에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 DR셋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관제 콘솔을 제공하고, 이게 또 멀티 테넌스입니다. 그래서 멀티 테넌스라는 의미는 여러 사용자가 각각의 계정을 가지고서 자기가 볼 수 있는 화면, 볼 수 있는 클러스터, 이런 것을 다 권한 설정을 통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클러스터 생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엔지니어가 수작업이 아닌 자동으로 HADR을 구성하기 위한 필요한 에이전트들을 다 배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실시간 데이터 복제는 블록 레벨의 데이터 복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머신하고 타겟 머신, 운영 머신하고 타겟 머신은 이 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쪽은 물리 머신이고 한쪽은 가상 머신이고, 이런 머신의 종류가 상관없고요. 그리고 운영 머신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와 타겟 머신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가 이기종이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이기종 간에도 실시간으로 데이터 복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필터 드라이브가 파일 시스템하고 블락 디바이스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이 필터 드라이브가 하는 역할은 변경된 블럭을 캡처를 하고 한 번은 자기 디스크에 쓰고, 그와 동시에 타겟 쪽 디스크 쪽으로 네트워크를 타고서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쪽이 동시에 라이트 되도록 싱크 방식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원거리의 어떤 효율적인 복제를 위해서 비동기 방식의 복제도 저희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기능인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은 굉장히 컨셉이 심플합니다. 예.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센터가 있고요. 제휴복구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휴복구 센터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주센터에서 제휴복구 센터로 이제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할 겁니다. 뭐 저희가 제공해주는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의 복제 솔루션 뭐 좋고요. 그다음에 일반 뭐 백업 솔루션 뭐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에서 제공해주는 또 스토리지 솔루션 가지고 뭐 데이터 복제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센터에서 제휴복구 센터로 또 데이터 수선을 해놨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주센터가 이렇게 재해가 났다. 그러면 제휴복구 센터에서 서비스를 가동을 하는데 또 굉장히 할 일들이 많죠, 그죠? 머신을 만들어야 되고 만약 클라우드 센터라면 그리고 백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에다 들이붓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 머신들을 다 수행을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과 수업으로 과거에 이뤄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워크플로우 그립니다. 머신을 생성해라, 데이터를 들이부어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올려라, 애플리케이션 올려라, 그다음 비즈니스 로직 실행해라. 이런 여러 과정들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웹 기반의 GUI를 통해서 이렇게 워크플로우 그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해가 나거나 장애가 나서 서비스를 못할 때 바로 마우스 버튼 한 번으로 이 모든 복구를 자동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복구 자동화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모의 훈련 자동화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의 훈련 자체를 자주 함으로써 어떤 복구에 대한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이거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모의 훈련 거의 수행을 다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클라우드와 저희 솔루션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모의 훈련을 이제 상시로 수행을 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센터 내에서 혹은 클라우드 센터 내에서 필요한 운영에 대한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요새 이제 뭐 전산센터가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만약에 마이그레이션을 한다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서비스를 클라우드 센터로 스위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위칭하는 과정이 운영센터 내리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센터 서비스를 다 올려야 되겠죠. 그죠? 자, 요럴 때 스위칭에 대한 이 자동화를 바로 MDRM을 통해서 저희 쪽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이를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솔루션과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HADR을 아주 비용 효율적으로 꾸밀 수 있는지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온프라미스에서 네이버 클라우드로 DR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센터가 물리, 뭐 그다음에 뭐 VM이나 KVM, MS 하이퍼비와 같은 가상 혹은 뭐 오픈스택으로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을 거죠, 그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센터와 동일한 어떤 이미지 환경으로 VM을 꾸미고요. 그리고 이 주센터에서 네이버 클라우드로 실시간으로 데이터 복제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센터가 어떤 이슈가 터졌다. 그러면 저희 솔루션에서 장애 모니터링을 합니다. 재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주고 또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복구를 원클릭으로 다 복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센터에서 발생된 데이터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모의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 복구에 대한 실패를 낮추기 위해서. 자, 그 주센터에서 모의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이 머신을 어디서 확보를 해야 되느냐. 네. 자, 그렇게 이제 모의 훈련 하지 말고요. 네이버에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스파성으로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들, 스토리지들 이런 것들 그때그때 올려가지고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의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의 훈련 과정, 테스트 과정을 저희 쪽 솔루션을 통해서 싹 다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클라우드끼리 또 DR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클라우드 회사, 제일 큰 클라우드 회사죠. AWS가 한번 몇 달 전에 큰 장애를 일으켰죠. 그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멀티존 운영한다, 우리는 문제없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S3 서비스가 장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회사들 간에도 DR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결과치를 어떻게 이제 도출하게 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로 혹은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또 네이버 클라우드로 상호간에 이렇게 DR을 구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 모니터링을 해주고 양쪽 클라우드 간 데이터를 복제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쪽 클라우드가 내 서비스가 장애가 나서 서비스를 못할 때 다른 클라우드에서 자동으로 또 원복 혹은 복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여러 개의 존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존에서 독일 존으로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머신이 장애 났을 때 혹은 하나의 업무를 꾸미는데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이 돌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업무가 장애 났을 때 하나의 특정 머신별 또는 하나의 업무별로 이렇게 그룹으로 다른 존으로 또 이렇게 서비스를 전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 클라우드 내에 가상 머신 2대에 대한 이중화, 그리고 또 스토리지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복제 방식으로 어떤 이중화, 이런 부분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게 됐었을 때, 특히 이제 뭐 네이버 클라우드와 저희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월 단위 가금을 저희가 제공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에 고객분들은 다 에이전트를 온프라미스 상에서 구축을 했었을 때는 퍼페추얼 라이센스를 다 구매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제 굉장히 비용 부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클라우드로 활용을 함으로써 월 단위로 여러분들 부담 없이 이 서비스를 다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00% 복구가 가능한 재해복구센터 혹은 HA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모든 복구와 모의훈련 구성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복구가 됐는지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훈련을 이제 자주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복구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백업된 이 데이터를 이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구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할 수가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구현 가능한가, 정말로 내 눈으로 어느 단계까지 복구가 됐는지 내가 볼 수 있는지, 혹은 모의훈련 정말로 자동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자, 여기에 대한 데모를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데모 구성은 저희 회사에 있는 그 인프라들, 저희가 이제 가상 머신으로 꾸미는 인프라를 네이버 클라우드로, 경기도에 위치한 그 네이버 클라우드로 저희가 실시간 복제를 기반으로 DR 센터를 꾸몄습니다. 현재 데모용으로. 그래서 저희 쪽 회사 내에 위치한 이 서버들이 전체가 다 전원에 대한 장애로 꺼졌을 때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자동으로 복구하는지, 그리고 또 네이버 클라우드에 이 복제된 백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의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지, 이런 데모를 저희 회사 엔지니어인 정진 대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진행드릴 데모는 크게 다음 설명드리는 4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 멘텍 산에 있는 장비와 네이버 클라우드 간의 DR 구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구성된 네이버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전환시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로 전환된 서비스를 다시 주센터인 저희 멘텍으로 원복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무결성 검증을 진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백업 데이터 검증을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절차를. 그리고 이러한 검증 절차를 네이버 클라우드와 MDR을 활용해서 어떻게 간소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보고 계신 내용은 일반적인 백업 데이터 검증 절차입니다. 살펴보시면 백업 데이터 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테스트에 사용할 장비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단계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리적인 장비일 경우에 장비를 렉에 마운트 시켜야 되고, 네트워크선을 포설하고 운영체제를 설치해야 되고, 또 관련 운영체제와 관련된 세팅을 또 진행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이런 첫 번째 단계부터 정말 많은 공수가 필요한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었고요. 이후에 백업받은 데이터를 복원하고 또 데이터 검증을 위한 서비스들을 가동하고 이제서야 업무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동으로 진행해야 되고, 횟수가 반복된다 하더라도 단계별로 해야 되는 액션은 줄어들거나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 운영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일 수 있는 검증 작업 치고는 사실 매번 너무 부담스러운 작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부담되는 백업 데이터 검증 절차를 네이버 클라우드와 MDRM을 활용하여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테스트형 인프라 구성 및 관리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획기적으로 간소화시킬 수 있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를 실제로 활용해 보면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분 내 운영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서버 시스템을 생성해 줍니다. 고객은 테스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설치하고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를 복원해서 손쉽게 테스트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데이터 복원부터 데이터 검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MDRM의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미리 정의하고 실행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수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들을 단순 클릭만으로 바로 데이터 검증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간소화되었는지 뒤쪽 진행되는 데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MDRM과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한 재복구 시나리오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앞전에도 설명 들으셨겠지만 네이버와 라인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운영 경험을 토대로 탄생된 높은 품질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오늘 저희 데모에서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DR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데모에서는 주센터와 DR센터 간의 데이터 복제가 이루어질 건데 이런 데이터 복제는 저희 멘텍에서 직접 개발한 실시간 데이터 복제 솔루션인 WDRBD와 웬 구간인 관계로 최적의 복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DRX도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구성도를 보시면 좌측에 보이는 운영센터와 우측에 보이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구성된 재복구 센터로 되어 있고요. 운영센터 쪽을 보시면 실제 저희 사내 멘텍에 있는 테스트 장비 존을 활용해서 구축을 해둔 상태고요. DR센터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서버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아래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MDRM을 포함된 장비 6대씩 생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트워크는 크게 매니지먼트 네트워크와 데이터 복제를 위한 백업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는 웨바스 4대, DB서버 1대, MDRM 1대 해서 총 6대로 주센터와 DR센터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센터는 서비스가 현재 온라인되어 있는 상태고요. DR센터는 서비스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주센터에 있는 AP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초당 1의 데이터를 라이트를 하고요. 이 데이터는 연계되어 있는 DB 쪽으로 라이트가 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현재 데이터를 제가 라이트를 유발시키게 되면 1초 단위로 1의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DB 쪽으로 인서트가 될 거고요. 이렇게 인서트된 데이터는 저희 WDRBD, 데이터 복제 솔루션인 WDRBD를 통해서 주센터에 있는 DB 서버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상에 위치한 DB 서버로 실시간으로 복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상시 운영 환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상황에서 주센터에 재해가 이제 발생되는 걸 저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재해가 발생됐을 때 MDRM이 오프라인 서비스 다운 상태로 되어 있던 네이버 클라우드 상에 있는 서버들의 서비스를 온라인 시켜주는 액션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제가 주센터에 있는 MDRM으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센터에서 재해를 유발시키는 건 저희가 산에 있는 VM의 전원을 끄도록 구성된 워크플로우를 가동할 건데요. 실제로 가동하기 전에 VM의 상태를 보시면 이처럼 전원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실행해서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즉 주센터에 재해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원을 끊는 워크플로우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상태를 보시면 이처럼 전원을 종료하라고 명령을 받은 VM들의 전원이 명령어가 지금 실행이 됐다라는 것을 아래처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VM들의 전원이 꺼진 상태고요. 네, 이처럼 재유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해복구를 위해서 DR 센터에 있는 MDRM으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해 복구가 났을 때 해당 워크플로우는 재해가 발생됐을 때 DR 센터에서 서비스를 온라인 시켜주는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실행시키고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센터와 DR 센터 간의 데이터 복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데이터 복제되는 역할을 이제 라이트가 가능하도록 변경해주는 컴포넌트를 먼저 수행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가동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웹아스를 가동하는 그런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워크플로우고요. 그래서 이처럼 복구가 완료됐는데요. 주센터에서 라이트했던 데이터가 확인되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고요. 실제로 데이터 라이트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운영을 재해가 발생된 이후에 DR 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주센터가 이제 만약에 복구가 됐다, 재해에서. 그러면 원복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원복에 대한 시나리오도 MDRM을 활용해서 미리 워크플로우를 정의해 놓고 순차적으로 주센터로 다시 서비스를 이전시킬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기동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 복구 때 사용했던 워크플로우의 역순과 같은 모양으로 웹아스를 중지시키고 DB를 중지시키고 데이터 복제를 주센터와 다시 재개하는 워크플로우를 실행시켰고요. 그리고 DR 센터의 업무가 이제 모두 정리가 완료됐으면 주센터의 이제 업무를 다시 얼라이브 시켜주는 워크플로우를 기동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원 제어부터 앞전 시나리오에서 꺼졌던 전원에 대한 상태가 지금 MDRM의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다시 파워 온 상태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셨고요. 단순히 전원을 켜는 그냥 액션, 그 행동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전원 켜져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원이 잘 켜졌는지까지 검증하는 워크플로우를 실행한 이후,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실행한 이후에 데이터를 주센터와 DR 센터 간에 다시 재개하는 컴포넌트를 실행하고 순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동하고 그리고 웹아스를 가동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이후에 웹아스를 가동시켜주는 이런 순서대로 저희 워크플로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원복 시나리오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다음 데모를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MDRM을 통한 백업 데이터 무결성 검증 데모입니다. 최근 랜섬웨어로 인해서 기업들의 데이터 손실이 손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데이터 백업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감염 상황에서 손상된 데이터 백업본 때문에 복구에 실패해서 해커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됐던 모 호스팅 업체의 경험을 되새겨 본다면 백업본의 주기적인 검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데모에 앞서서 백업 데이터의 검증을 무시할 경우에 어떠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지 간단한 데모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네이버 클라우드상에 구축해 놓은 DR 센터의 DB 서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센터에 장애가 났다고 가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DR 센터에서 지금 DB를 복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놓은 기업의 경우는 이처럼 스크립트화를 시켜서 백업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바로
서비스를 가동해주는 그런 스크립트를 제작해 쓰고 있는데요. 잘 되어 있는 기업을 예시로 해서 제가 한번 스크립트화해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리커버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프로그레스가 지나감에 따라 데이터가 차츰 복구가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리커버가 끝났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가동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데이터의 복구가 끝난 이후에 데이터에 접속을 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복구가 끝났으니까 서비스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 데이터베이스가 손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되지도 않은 백업 데이터를 믿고 있다가 실제로 보안이 간절한 제 시점에 이런 상황에 봉착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주기적인 백업 데이터 검증을 꼭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MDRM이 백업 데이터 검증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모 구성도를 보시면 크게 운영센터와 재복구센터, 네이버 클라우드상에 구축된 재복구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센터에 관제 서버 한 대씩, 앞전 시나리오에서 활용했던 관제 서버 한 대씩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네트워크와 백업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장비는 API 한 대, DB 한 대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센터는 역시 서비스가 지금 운영 중인 상태이고요. DR센터는 서비스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MDRM의 백업 스케줄, MDRM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백업 스케줄러 기능을 활용해서 주센터에 있는 DB 서버의 데이터를 매일 동일한 시간에 백업을 받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백업된 데이터는 저희 WDRB를 통해서 DR센터에 위치한 DB 서버로 데이터 실시간 복제가 이루어져서 DR센터로 백업본이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운영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검증을 위해서 MDRM 서버를 통해서 DR센터의 서비스들을 온라인을 시키고, 네, 역시 이 상황에서 주센터에 운영되고 있던 서비스에는 임팩이 없는 얼라이브 상태로, 다운타임 없는 상태로 DR센터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의 데모입니다. 다시 데이터 라이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주센터에 AP 서버로 접속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데이터 라이트를 업무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센터에 있는 MDRM을 보면 사전에 정의된 스케줄러에 의해서 매일 12시마다 이 백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업은 데이터 백업이라는 사전에 정의된 워크플로우인데요. 단순히 운영 서버에 있는 DB를 매일 동일한 시간에 백업받는 스케줄러입니다. 12시에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워크플로우가 지금 12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백업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DB를 백업하고 백업 자체가 잘 됐는지 검증하는 이런 워크플로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워크플로우가 기동이 완료되면 이런 워크플로우 가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아니면 가동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내역은 여기 보이시는 알림 쪽에 매일매일 차곡차곡 기록이 되게 됩니다. 네, 백업이 지금 됐고요. DR 쪽으로 아마 이 백업본이 자동으로 복제가 된 상태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R센터에서 백업본 검증을 위해서 워크플로우를 미리 정해놓은 워크플로우를 가동해 보겠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지금 저 데이터 영역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타겟이 되는 DR센터 쪽에는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복제를 중단하는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고요. DR센터의 DB 서버에 데이터 라이트 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고 백업됐던 그 주센터의 DB 서버에
그래서 아까 백업받았던 데이터를 복원해준 이후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가동해주고 이 가동이 끝나면 AP를 가동하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실행한 모습입니다. 네, DR 센터에 있는 AP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처럼 데이터를 주센터 쪽에 라이트를 하는 상황에서도 DR 센터에서도 동시에 라이트를 해서 데이터가 실제로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또 서비스가 가능한지까지 체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드리고요. 이렇게 훈련이 끝나면 간단하게 코멘트를 검증 완료와 같은 코멘트를 남기면 이제 다시 평상시 운영 상태, 그러니까 DR 센터 쪽에 있는 서비스를 모두 정리하고 그리고 주센터 쪽과 복제를 재개해서 백업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DR 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 그래서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이런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리오를 보신 것처럼 MDRM의 스케줄 기능을 이용해서 주센터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하실 수가 있고 고객은 원하는 시점에 MDRM을 이용해서 손쉽게 DR에서 데이터를 복원해보고 또 손상된 데이터 백업본은 아닌지 또 실제로 서비스도 가능한지 확인하여 백업 데이터 검증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데모 시나리오는 여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